안녕하세요, 미부기입니다. 금요일 시장 폭락이 나오면서 3대 지수와 러셀, SXX 모두 한 번에 21선 장대 음봉으로 이탈했어요. 4월부터 이어진 랠리 중 가장 큰 장대 음봉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빅스도 30% 이상 급등하면서 201선을 장대 음봉으로 돌파했습니다. 트리거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통제에 맞서 미국의 중국 추가 관세가 됐고요. 사실 시장의 기술적으로 위치가 만약 2분기나 3분기였다면 이렇게 하방 트리거가 되지 않고 그냥 제한적인 변동성 보여주면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았다고 봅니다. 2분기나 3분기에는 위에서 받아줄 유동성이 있었고 지금은 위에서 털어야 할 익스포저가 있는 구간이니까요. 직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US500 주봉 보시면 지금 위치는 기술적으로 20년 3월 코로나 저점부터 5년 이상 이어지는 장기 상승 채널 상단 부근입니다. 같은 이슈라도 시장의 반응은 위치와 포지셔닝에 따라 많이 달라져요. 결국 구조적으로 2, 3분기에 비해 하락으로 더 열려있던 시장의 도화선 역할을 한 셈인 거죠. 금요일 시장 복귀해보면 최근 시장 랠리 자체는 제로디티에 의해서 주도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단기 옵션 거래가 활발했습니다. 거래량의 60% 이상이 제로디티 옵션 거래였죠. 이러한 상황에서 SPX 6700선의 감마 익스포저 역시 제로디티를 제외하면 마이너스 감마 구간이었습니다. 이는 6700선이 유지되는 선에서는 제로디티 포지션이 지지를 제공하지만 지지가 무너질 경우 더욱 강한 시장 충격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6700선이 무너지는 과정에서 제로디티 풋옵션을 매도한 트레이더들이 재빠르게 커버했고 숏스퀴즈에 반대되는 롱스퀴즈가 터져 나온 거죠. 거기에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라는 거래일의 특성상 한 방향으로 전개가 된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상승 흐름을 유지하는 선에서 나올 수 있는 최대 수준의 낙폭이 나왔다고 봅니다. 나스닥 100 선물 US 100일봉 보시면 5월에 이동평균선 상방 발산하며 201선 돌파하면서 정배열 전환됐는데 이후 만든 상승 채널을 현재 지켜주고 있습니다. 금요일 장 마감 이후 6시에 정확히 이 부분에 가져다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펙 회의에서 시진핑 주석과의 약속을 취소하지는 않았다라는 발언 이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어요. 주말간 중국이 미국에 대응하는 성명을 내놓긴 했지만 위켄 나스닥과 암호화폐 시장이 추가 폭락하지 않고 오히려 지지를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따라 월요일 어느 정도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는 증시 시나리오는 크게 총 4가지입니다. 6600선을 넥라인으로 하는 리버스 커버핸들과 헤드앤숄더, 6600에서 6800 횡보 시나리오, 재차 신고가 랠리 이렇게요. 1번과 2번 시나리오는 추가적인 하락을 보는 하방 시나리오이고 3번과 4번은 횡보 및 상승 시나리오로 볼 수 있겠죠. 가능성으로 보면 하방 시나리오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타코 트레이딩이 나오더라도 전고점을 넘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최근 신고가 랠리 중 타코 트레이딩은 기본적으로 양해 감마 상황에서 감마 급락 이후 델타 해칭 어나이드 및 과매도 해소성 리바운드를 전제로 하는 메커니즘으로 발생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명백하게 4월 이후 처음으로 음해의 감마 항역으로 전환됐고 빅스 또한 정배율로 전환됐습니다. 즉 단기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나올 수 있지만 추세 자체로 보면 약세로 전환되고 있는 중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추세 복귀로 이어지려면 적어도 9월 고점인 6700선을 넘기고 동시에 빅스도 17 아래로 내려오며 안정화되어야 한다고 봐요. 지금 구간은 감정적인 매수나 매도는 지양하고 전략적인 관망과 대응이 필요한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전과 달리 철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봐요. 주 초반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그래도 더 높은 상황인데 넥라인 6600선을 기준으로 리테스트 후 재차 하방 발산한다면 1번 시나리오 리버스 커버핸드 가능성 보고 있어요. 핸들을 만들고 발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변형력에 가깝긴 합니다. 6600선 상회후 상승 에너지 고갈되면 고점을 올리지 못한다면 헤드앤숄더 가능성 보고 있고요. 결국 왼쪽 숄더 수준 6700선을 넘기면 횡보 및 상승 시나리오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 하방으로 발산한다면 패턴 기반 목표가 산정 시 6400선 수준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더 하락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이유는 지금 시장 참여자 거의 대부분이 하락폭이 얼마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대기 매수하려는 심리가 매우 강합니다. 사실 이런 경우 심리적 역발상 가능성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대중심리를 무너뜨리는 역심리형 움직임을 선호합니다. 이유는 간단 명료합니다. 유동성과 포지션 리셋 때문이에요. 쉽게 말해 대기 매수하려는 구간, 예를 들어 6400이나 6500이라 하면 그 아래의 구간에 스탑을 걸어놓는 유동성이 겹겹이 쌓입니다. 마켓메이커 입장에서는 그 구간까지 유인을 하고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겠죠. 그렇기에 6400선이 아닌 6200선 수준까지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특히 올해 방향 잡으면 극단적으로 전개되는 경향 또한 무시할 수 없고요. 저의 경우 이제 상방을 보는 매수는 손익비가 확실히 나오거나 지지 후 반등하는 저점 시그널 컨펌하고 포지셔닝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 전까지는 오히려 기술적 반등 시 추가적인 현금 확보나 해지 포지션 추가 등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빅스로 말씀드리면 201선 리테스트 가능성이 존재해요. 시장 기술적 반등과 연계해서요. 그래서 눌릴 경우 UVXY나 UVIX 눌림 매매 유효하다고 봐요.
특성상 단기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습니다. 개별 종목 해지로 말씀드리면 엔비디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시가총액 1위이고 AI 대장주라는 점에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도 사실이지만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과 연계되는 단기 델타 민감도를 가졌기에 단기 해지로는 적합합니다. 레버리지 ETF로는 엔비디아 주가의 하루 수익률을 반대로 2배 따르는 인버스 ETF인 티렉스 상품 NBDQ가 있어요. 다만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손절 기준 엄격히 설정하고 단기 해지로 접근하는 게 유효하겠습니다. 엔비디아 금요일에 크롤과 푸덜 진폭 굉장히 좁히고 결국 푸덜 187.5 이탈했습니다. 현재는 21선 수준이에요. 단기로 손절 라인 187.5로 설정하고 목표는 165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51선이 가깝기에 완충작용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시장과 동조화되는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엔비디아 165는 SPX 6200선 수준으로 치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 라인 187.5는 금요일 장대 음봉 피보나치 38.2% 되돌림 수준이기도 합니다. 손익비 거의 4대1 수준으로 유리한 구간이라 보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말씀드렸는데 이건 방어적 해시보다는 공격적 트레이드 성격이 강하다는 점 명심하셔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시장 방향 체크하면서 현재 투자 상황과 리스크 감소 성향에 따라 전략 수립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들 보면 그래도 매크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장이 4월 랠리 이후 처음으로 음해 감마 환경으로 진입했기에 이전과 다르게 해석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를테면 최근 셧다운을 시장은 제한된 변동성으로 해석했다면 이제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섹터 간 동조화가 높아지고 있고 빅스와 SPX 연동성이 다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개별 이슈보다 시장 전반의 리스크 프리미엄 재평가가 더 중요한 구간이에요. 지수 분석이 더 중요한 시기에 돌입했다는 점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분간 높은 변동성 예상되는데 전개되는 방향에 맞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해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